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실험실 정보보안 네트워크 공격 실습입니다. 목차는 IT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보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 기술의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IT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의 융합화나 성능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능의 융합화에 관심을 가지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면 GPS, 전자사전, 카메라, 게임기,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등의 기능들이 융합되고 있고, 특히 그 성능의 고도화입니다. 그 디스플레이 쪽은 해상도가 9년에 비해서 10년도까지 사이에만 보더라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300만 화소에서 아마 4100만 화소까지, 그래서 그 어떤 풀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그런 성능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센서 칩들은 특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광이나 센서, 근접 센서들이라든가 자이로 센서들이 내장된 NFC 탑재가 된 그런 그 센서 칩들의 성능의 고도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어떤 소통 방식들의 변화가 되어 있어서 SNS를 통해서 수많은 팔로워들과 교류를 하고 또 실시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 분야입니다. 상거래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이라든가 결제 활성화로 소비자 구매 형태가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사회문화 쪽에도 그 생활 방식에 상당히 변화들이 있죠. 그래서 모바일 티켓이라든가 위치 정보를 확인한다든가 NSA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문화생활 변화가 있습니다. 미디어 쪽은 그 컨텐츠 생산이라든가 소비 방식의 변화죠. 그래서 누구나 생산하면서 또한 역시 소비자도 될 수 있는 미디어 프로수머로서 변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협업 환경들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는 그 스마트 시대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그 새로운 기술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NFC 쪽입니다. 이거는 그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 쪽도 많은 변화가 있고, 요즘에는 그 모든 저장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저장되고 올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기존의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스마트 환경으로 변하고 있죠.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만물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큰 기술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V에서도 지금 스마트 TV라든가 또 스마트 카죠. 특히 무인 자동차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린 기술들이라든가 소셜 러닝들, 특히 스마트 안전에 대한 그런 환경 오염 감시라든가 이런 게 특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울려져서 스마트 안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도 뭐 요즘에 드론이라든가 특히 그 AI는 빼놓을 수 없는 그 스마트 시대로 탈바꿈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보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필요성입니다. 먼저 이 IT 기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생활 방식의 변화가 따랐으며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전부 향상되고 있고, 이 정보 시스템 의존도는 향상을 되고 있는데 이 정보 보호에 대한 그 필요성, 다시 말하면 정보 보호의 그 기반 기술이라든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든가 이에 대한 필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인프라의 정보 보호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 보호가 스마트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해킹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킹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없애거나 망치는 일을 이 해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해킹을 막아낼 수 있는 화이트 해커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악의적인 해킹이 아닌 악의적인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해킹에 관한 연구라는 실험실입니다. 자, 정보보호란 무엇인가? 정보보호는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정보 누출, 전송, 수정,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정보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들을 막는 것을 우리 정보보호에서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3대 요소입니다. 3대 요소 중에 먼저 기밀성이죠. 기밀성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을 기밀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밀성은 군사적인 보안 모델에서 잘 지켜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기밀성을 나타내는 보안 모델은 벨 라파줄로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벨 라파줄로 모델이죠. 두 번째 요소는 이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은 정당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죠. 그래서 이 가용성을 해치는 행위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네트워크에서는 이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도스 공격들, 그 다음에 스니핑이나 스푸핑이나 섹션 하이제킹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가용성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은행 같은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무결성이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받은 사용자만이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을 지키는 기술로서는 우리가 해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자료가 무결성을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네트워크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먼저 스니핑입니다. 스니핑은 뭔가 냄새를 막기 위해서 끙끙거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킹 기법 중에 하나로서 사전적 의미와 같이 네트워크 상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패킷이나 데이터를 도청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스니핑은 도청을 하는 행위가 스니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니핑은 결국은 기밀성을 침해하는 공격이죠. 자, 화면을 보십니다. 전송자가 패킷을 전송을 했을 때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 통신 패킷을 캡처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스니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스푸핑 방법입니다. 스푸핑은 공격자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신분을 가장하여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상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패킷이나 데이터를 도청하여 탈취한 다음에 변조하여 재전송하는 이런 행위를 스푸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듯이 다른 사람이 보는 패킷을 서류를 훔쳐볼 수 있는
그리고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고 스푸핑이라고 하죠. 결국은 그 다른 사람을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스푸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밀성이나 무결성을 침해하는 것은 이 스푸핑 공격의 문제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밀성뿐만이 아니고 무결성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공격이 이 스푸핑이라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격은 Denial of Service라 해서 도수 공격 혹은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라 해서 DDoS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해킹 기법 중에 하나고요. 피해자 PC에게 그 대량의 데이터라든가 트래픽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PC를 다운시키는 공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PC가 가용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대의 PC로 공격을 시행할 때는 우리가 도수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대 이상의 PC로 공격 시스템, 다시 말하면 대상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을 디도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대의 PC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자는 먼저 좀비 PC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좀비 PC를 구성을 해서 그 좀비 PC로 하여금 그 희생자 시스템에 그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격이죠. 그래서 어태커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전부 PC를 명령을 내서 전부 PC에서 그 동시에 희생자 PC로 공격하는 그런 디도스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공격은 가용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보부 쪽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야무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칙,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평문의 문자들을 의미 없는 문자들로 바꾸는 행위를 우리는 암호화라고 그러고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키를 공유해서 암복화함으로써 공격자가 평문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암호화합니다. 자, 화면에서 다시 보시면 프레인 텍스트 내용이 있죠. 이 프레인 텍스트 내용이 인풋이 돼서 이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때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키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암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문은 지금 암호문이고요. 이 암호문은 그 키가 없으면 해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암호문에 대해서 암호화할 때와 같은 키로서 이걸 해독화를 시키면 다시 그 프레인 텍스트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암호화 기법입니다. 이러한 그 공유키 암호화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비밀키하고 그 다른 그런 공유키를 다른 그 퍼블릭 키를,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따로따로 두어서 암호화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전자소면 기술로도 이런 보안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송신자의 신원을 그런 증명하는 방법을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송신자만이 만들 수 있는 시그너처를 형성해서 데이터와 함께 순신자에 전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내용을 서명체의 개인키로 서명을 한 그런 시그너처와 데이터를 같이 전송하고 수신지에서는 검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서명자의 공개키를 통해 이 저쪽에서 암호화해서 보낸 거를 다시 공개키로 풀어서 전자 서명이 돼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해독된 내용과 그 다음에 원본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비교해서 이게 전자 서명이 돼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전자 서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10분도 안 되네. 아, 타이머 혹시 밑에 안 뜨던가요, 시간은? 안 떠. 아, 좀 끝내신 거예요? 아니 뭘 안 끝냈어. 뭘 못해 끝낼 줄 몰라서.